PC 앞에서 초대해 주셔서 우선 감사드리고요. 제목을 학회에서 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초고령 사회의 대책과는 약간 또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지만 최대한 제목에 준해서 제가 생각하고 있던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먼저 이 우리나라의 그 현재 사회 구조 변화가 산업의 구조의 변화와도 좀 맞물려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최근에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빅 윗이라는 특집 기사로 이제 우리나라가 더 이상 성장을 하는 게 어려울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고, 근데 분석들이 다 우리가 알고 있는 얘기들입니다. 박상진 교수님 이야기는 결국에 이제 처음에 재벌들이 1세대 재벌 만들 때에 비해서 지금은 뭐 성장 마인드셋은 없고 그냥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는 듯한 느낌으로 버티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서 사람들을 고품질의 노동력으로 만들거나 할 생각을 하지 않고 굉장히 낮은 생산성으로 그냥 갈아넣는다. 옛날 마인드, 옛날의 성공 방정식으로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알아서 그래서 제가 분석한 것은 이런 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단위 시간을 높이는 방식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삼성이 경영이 어렵다고 하니까 삼성 임원들을 주 일제하자고 했죠. 원래 아웃풋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나에게 주어진 자원, 이게 나의 퍼포먼스를 곱하고 그렇게 해서 단위 시간당 성과가 나온 것입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자원이라는 건 인트리직 밸류라고 파이낸스에서 이야기를 하고, 나의 퍼포먼스는 매개 영역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인트리직 카패시티입니다. WHO가 만든 단어고 인지기능, 정신력, 체력 여러 가지가 들어갑니다. 이 나의 퍼포먼스는 내가 나의 노화 궤적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올릴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우리나라는 제3의 어떤 노동 방식으로 바꿔야 됩니다. 성공도 해야 되고 건강도 해야 되고 삶의 질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어떤 골디락스 포인트를 찾을 수가 있는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성공해온 성공 방정식이 있습니다. 농경대적 근면이죠. 제가 처음에 아산병원에 취직을 했을 때 삼성의 임원은 어떻게 가는가라는 책을 도서관에 썼습니다. 저 절대 보지 마세요. 좋은 책은 아닙니다. 책은 쉽게 말해서 자기 개발 포르노입니다. 하루 4시간만 자라세요. 그리고 하루에 15시간 일하라고 하고요. 저녁에는 매일 사람들 만나 술 마시라고 그러고, 그렇게 해가지고 시간을 정복하는 독종이 되어서 자신의 일을 완벽하게 제어하고 아웃풋을 무한정 만들어요. 이런 식의 일하는 방식이 왜 한국에서 굉장히 도미넌트해졌는가에 대해서 분석한 분이 있습니다. 시카고대에서 종신교수한테 서강대로 오신 이철승 교수입니다. 한국이 쌀농사를 졌기 때문입니다. 쌀농사를 졌기 때문에 굉장히 좁은 경장 면적에서 최대한의 아웃풋을 내기 위해서 노동력을 갈아넣는 거죠. 자연노동 노동력을 갈아넣고, 또 하나 쌀농사를 짓는 나라는 반드시 중앙집권적 정치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치수가 중요하기 때문에. 치수가 중요하고 중앙집권적 정치체계를 가지고 있다는 말은 소년급제를 하면은 벼락 성장이 가능하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4당 5당이라는 마인드셋이 디폴트 기본값이 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한 경쟁에다가 내 몸을 갈아넣는 게 근면이라는 마인드셋이 생겼죠. 굉장히 공교롭게도 이런 마인드셋으로 우리나라가 60년대, 70년대, 80년대에 고속 성장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서구 유럽이나 이런 데서는 제조업의 경쟁성이 없다라고 판단했지만 말무이 기억하실 겁니다. 1달러에 거대한 골리앗 크레인을 사와서 우리나라는 이제 조선들을 지배를 하게 되죠. 60년대 이제 저희 부모님 또는 할아버지 세들이 타임 이런 각성제를 먹고 미신 돌리시고, 그리고 또 24시간 동안 배 만들고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가 진군인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경쟁해야 되는 상대는 이제 엔비디아와 애플입니다. 그런데 과거의 이런 방식으로는 사실은 사람의 퍼포먼스를 유지할 수가 없다는 게 제 결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속노화를 어떻게 우리가 일하는 방식을 바꿔서 늦추고 전면적인 생활 습관 개선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퍼포먼스를 높여주고, 이 퍼포먼스라는 게 결국엔 노화 교육이거든요. 노화 교육을 건강하게 만들어서 초고령사에도 대비할 수 있느냐, 이런 말씀을 드릴 겁니다.
제가 퍼포먼스가 내재 역량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람의 내재 역량은 고장나지 않은 부분을 말합니다. 사람의 전체적인 기능이 100점 만점이 있다고 하면 고장난 부분을 노쇠는 노화의 결과입니다. 노쇠가 없이 고장나지 않은 부분을 내재 역량, 인트리직 캐퍼시티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옛날에는 내재 역량이라는 게 태어나서부터 쭉 성장을 해서 특정 시점이 되면 그때부터 1년에 1%씩 쭉 줄어든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정도 이상 떨어지게 되면 돌봄 요구가 굉장히 강력이 필요합니다. 내가 노화 궤적을 아까 삼성의 이모도 책이 말하는 것처럼 가속 노화를 시켜버리게 되면 내재 역량이 떨어지는 속도는 더 빠릅니다. 그래서 나의 동년배에 비해서 간병인을 쓰게 되는 시점이 10년 이상 앞당겨질 수도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사망 시점은 별 차이가 안 납니다. 저희 서울 아산병원 같은 데들이 굉장히 환자분들 절대 돌아가시지 않게 모든 것들을 얘기하죠. 그래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돌봄 요구가 존재하는 상태에서 불골거리면서 우리는 보내야 되는 마지막 30년이 될 수도 있고요. 요즘에는 또 어떻게 생각하냐? 요즘 해외에서는 슈퍼에이저라는 것이 기본값, 성공적인 노화의 어떤 우리가 가야 될 지향점으로 점점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80대가 되더라도 30대보다 더 지혜롭고 더 인지기능, 결정 기능이 좋을 수가 있고 내 머릿속의 격자들이 더 훌륭하게 될 수가 있고 신체 기능도 다면적인 운동을 하면 떨어지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죠. WHO에서도 원래는 프레이티 노쇠를 보다가 내재 역량, 파지티브한 쪽으로 뷰를 바꿨습니다. 그 이유는 이게 수프라노말 100점 이상이 되는 그런 사람들로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또 전혀 돌봄 요구가 없는 상태에서 굉장히 오랜 시간 지내다가 마치 이제 김영석 교수님처럼 100세가 넘어도 젊은 성인과 다르지 않는 모습으로 사회 참여를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제가 여러 가지 설명을 드렸는데 내재 역량을 높이면 자연스럽게 노쇠가 줄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사람의 생체 나이도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우리가 뭐 항노화 이렇게 해서 약을 써가지고 노화를 어떻게 하겠다 이랬지만 지금은 실은 내가 노화 궤적을 이 노화 궤적은 내가 노력하는 게 70이고 팔자가 30인데 노력을 하기에 따라서는 굉장히 내가 나이가 들어도 오히려 거꾸로 나이 드는 것처럼 볼 수 있는데요.